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비말 조지 박사 테덱스 강연을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텐데 어쩌면 그 답이 의외로 우리 소비 습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싶더라고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강연에서 미국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가지 건강 기준, 그러니까 충분한 활동, 건강한 식단, 정상 체지방, 그리고 비흡연, 이걸 다 충족하는 사람이 단 2.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7%요? 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97% 이상은 실패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 건강한 식단 챙겨 먹어라, 운동해라 이런 뻔한 조언만으로는 뭔가 어림도 없다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네, 강연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 게으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활 방식 자체에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 침김 없는 소비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고요. 아, 소비주의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때는 신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거의 100% 건강 기준을 만족했을 거라는 거죠. 현대 사회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소비주의가 건강을 해친다. 이게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강연에서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또 너무 바쁘니까 아침은 그냥 애들한테 설탕 가득한 시리얼 주고 퇴근하면 너무 지치니까 영양가 있는 식사 준비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소비주의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 영어로 keeping up with the Joneses라고 하죠. 그런 사회적 압박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자 케인스는 예전에 경제가 성장하면 주 15시간만 일해도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들을 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려고 어쩌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노동 환경에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게 된다는 거죠. 아, 결국 더 많이 소비하려고 그 건강을 해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과도한 소비가 우리를 일에 올가매고 그 일이 다시 건강을 해치고 악순환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나요? 그럼 두 번째 경로는 뭐였죠? 환경의 변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인공적인 환경, 특히 실내에서 시간의 90%를 보낸다는 거예요. 90%나요? 그렇게 많군요. 네. 그리고 편안함이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자꾸 돈으로 사려고 하면서 신체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몸 건강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증가와도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에요. 소비가 우리의 공간과 활동 반경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하긴 밖에 나가서 걷는 것보다 집에서 뭐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하고 이게 더 편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다른 걸 잃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식품회사를 생각해보면 직원이 정말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어쩌면 중독성 있는 제품을 만들 유인이 커진다는 거죠. 아,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쫓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강연자는 만약 노동자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그러니까 꼭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왜곡된 시스템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와, 이것도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도 던지잖아요. 네, 그쵸. 세계 행복보고서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결과는 좀 씁쓸하죠. 소득 수준이나 지출은 분명히 늘었는데 행복 수준은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떨어졌다니. 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만성질환 증가가 꼽히기도 했고요. 결국 돈을 더 벌고 더 쓰는 게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행복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운동, 좋은 영양, 충분한 잠,
안전하다는 느낌? 삶의 어떤 목적의식, 좋은 관계, 그리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대부분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가 내놓는 해결책이 바로 마음 챙김 소비, 컨슘 마인드풀리인 거군요. 네, 의식적으로 소비하자는 건데 근데 정말 놀라운 지점은 이게 단순히 그냥 건강해지는 방법, 이걸 넘어서서 재정적 독립, financial independence, 소위 파이어족들이 추구하는 그 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음챙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의 상당 부분, 30%, 50%, 심지어 70%까지 저축하고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 안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 즉 에이전시를 되찾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해치는 일에서 벗어날 자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유를 얻는 거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챙김 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3A라는 걸 제시했죠. 네. 첫 번째 A는 감사하기, appreciate.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덜 원하게 되고 덜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감상하기. 두 번째는 평가하기, assess. 뭔가를 사기 전에 이게 정말 행복과학에 비추어 봤을 때 내 행복을 증진시킬까? 아니면 오히려 건강이나 관계를 해쳐서 행복을 깎아먹는 건 아닐까? 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 물건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지 평가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A는 주도권 고려하기, 에이전시. 이건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인데 이 소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어쩌면 하기 싫은 일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비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실용적인 기준인데요. 당장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소비 하나하나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는 거죠. 결국 강연자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GDP 성장 최우선, 더 많이 소비해서 경제를 살리고 만성질환은 그냥 혁신적인 기술로 관리하자는 식의 접근법과 자신의 제안, 즉 마음챙김 소비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자는 접근을 딱 대비시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경제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웰빙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결국 건강한 음식, 운동, 좋은 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돈이 많이 필요한 것들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그것들이 누릴 시간과 자유, 그리고 어쩌면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어쩌면 당신의 지갑 속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자유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연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네요.